자, 이어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의원님. 네, 너무나 힘들고 언제 헌재 결정이 나올까? 오늘은 선고일이 지정될까? 아니면 내일은 될까? 계속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반드시 윤석열은 파면된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시 겨울이 되나라고 걱정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 것처럼 봄이 오는 길목에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뿌리고 하겠지만 네, 네,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가는 길에 왜 이런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마는 반드시 봄은 오고야 만다. 희망은 이루어진다라는 네. 겁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정말 봄이 지금 다 왔다. 윤석열 이제 파면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이다 이런 희망을 네. 갖게 되는데요. 네, 너무 이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헌재 판단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늦어지는 이 일정이 계속 뭐 아니 딜레이되고 저는 있다는 뭐 느낌이 드는데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무슨 뭐 변수가 끼어 있거나 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헌재로서는 완결성 그 결정문의 완결성을 완결성. 원래 한 네. 뭐 법 재판관들이 수십 년 판사 업무를 했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판사 업무를 오래 할수록 뭐 단칼에 뭘 하기보다는 예. 요리조리 들여다보고 따지고 네, 글자 하나 삐뚤어진 거 없나 문장 하나 더 다듬을 거 없나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남을 네. 그 선고기 때문에 네. 그 하나는 따져보고 계속 네, 읽어보고 네.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이렇게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네, 네. 판사의 마음은 좀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사실은. 판사들의 사실은 마음을. 이런 예. 역사적 재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거의 뭐 전무후무한 것이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대체로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그랬고, 네. 네, 제일 처음에 이승만이 그랬어요. 이승만. 네, 그 다음에 박정희가 그랬고, 네. 또 전두환은 국보위원장으로서 그랬지만, 예. 네,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권력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민주 헌정 질서를 네. 무너뜨리고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성공을 했는데요. 네. 아마 윤석열도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100% 확신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민주적으로 계엄 해제를 즉각했고요. 네. 또 민주 시민이 그러게요. 현장으로 달려와서 함께 몸으로 했고, 총칼을 맞고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을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파면 선고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런 처음 겪는 일들을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론으로 정립한다 하는 것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드문 사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네요. 뭐 설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속에 결론은 이미 있겠지만 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설레 없는 만큼 또 독창적인 영역도 있는 것이고요. 표현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 기각 지금은 요즘엔 탄핵 각하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헌재 입장에선 최대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고 그 시비거리를 없앨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뭐 상고의 고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도 알고 있어요. 이게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유리할 게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자꾸 절차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네,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각하 하는 거죠. 각하를 외치고 있다 계속해서 윤석열 각하 이렇게 외치면서 각하를 외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풀려난 다음에도 뭐 변론 재개 신청할 것이다 뭐 일각의 추측도 있었지만 예측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할 거리가 없고 건덕지가 없으니까 변론 재개를 뭐 주장할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절차적으로 어차피 각하를 주장하는 마당에 네. 각하 아니고는 답이 없으니 네, 재개 신청한다는 것은 네. 또 실체를 들여다 보게끔 하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그 뻔한 실체를 들여다봐라 하기에는 불리한 것 같고 대세김질하기는 네, 좀 그렇다. 그냥 아예 그냥 각하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 또 뭐 좀 더 우려하는 쪽은 이미 헌법재판관을 한 3명은 내 편이다라고 확신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추리를 하는 분도 있는데 네, 5대3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볼 때는 예. 실체를 들여다볼 기회를 안 주고 싶다 하는 네. 그런데 자기들도 아니까. 네. 이게 계속 볼수록 불리하고 네. 뭐 계속 변론해봤자 저는 개몽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헌재 판단을 보면 이게 참 어렵지 않고 아까 내란 사태도 우리가 오마이TV에 그때 생중계도 했고 다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고 변론 과정도 우리가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 영상은 다 받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명확한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답답해하면서 아시잖아요. 이게 뭐가 길어지고 결론이 안 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갑자기 윤석열이 저렇게 석방되는 것도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없는 이유를 찾아서 억지로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경강부회한 거죠 판사가. 그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검찰은 그걸 즉각 즉시 항고를 안 하고 거의 뭐 불감청 고소원. 내가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바라는 대로 됐으니 잘 됐다. 그래요. 그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 놀라셔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헌재는 확실히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죠. 그냥 뭐 시간 문제이죠. 시간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해요. 주기현 판사가 어떻게 보면 뭐 오염이 된 그런 판단을 내린 걸 보니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도 뭐 이렇게 오염됐거나 아니면 어떤 설득을 당해서 주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본인이 확신한다가 아니라 나도 별 자신 없는데 즉시 항고 해보세요.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내 판단을 확신한다가 아니고 다퉈보시면 시정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여지를 뒀잖아요. 그 정도. 윤석열 쪽에서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에요. 만약 이거 기각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 헌법재판소도 헌법 아래에 있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한다라는 건 헌법재판소 자체의 자살이겠죠. 그렇네요. 그 단심이라는 그 말씀이 탁 꽂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내리면은 바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되는 상황이 가니까 이걸 더 이상 다퉈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는 다퉈보세요 하고 공던지기를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을 던질 데가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명운을 시궁창에 넣고 자폭을 하느냐, 아니면 봄이 오는 길목을 열어주느냐. 시간은 좀 더 드릴 테니 결론은 올바르게 내려야 되겠죠. 국민을 이렇게 속타게 해놓고 결론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럼 되겠습니까? 진짜 이 헌법을 유린한 그 세력들의 그걸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들 주장대로 다 수용해주면 이 개몽용으로 얼마든지 비상계엄 할 수 있다. 그렇죠.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경고용으로 얼마든지 비상계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걸핏하면 지도자 한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계엄을 발동하는 계엄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 천국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은 당연히 탄핵 인용 파면밖에 답이 없는 상황, 길이 없는데 늦어지는 게 참 아쉽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3월 18일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 주 후반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린다고 하더라도 수요일까지는 얘기해야 된다. 선고 기일 지정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일단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혼란 상황을 또 일주일 또 주말에 또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손해고 외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도 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을 이렇게 더디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게 정치 불확실성을 가장 극심하게 가중시키는 것이 네. 윤석열 석방이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 나날이 또 가중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탄핵 파면 선고를 하지 않는 것, 네. 네,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시간을 있는 끄는 것, 거. 네, 예. 이게 아마 이 국제 금리 동향을 보고 또 외환 시장 보는 외환 분들 시장 입장에서는 환율, 예. 뭐 특히 중소기업 하는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날마다 그냥 뉴스 들여다보고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혼란을 또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재가 네. 빨리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네. 아, 근데 아까 김기표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우리가 어떤 이 날짜에 할 거다 딱 찍어서 그 네. 날짜에 할 거다라고 네. 예측하는 게 지금은 진짜 좀 무의미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뭐 그런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가서 네. 네, 연설도 하고 또 빠른 탄핵 촉구를 함으로써 네. 외교 파탄 또 민생 회복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그렇네요. 촉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 네. 시민들과 함께 또 민주당도 함께 네. 야당도 함께 외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의원님도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으세요, 사실은. 계속 또 네, 광장에 나가시고 네. 시민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도. 우리 시민들도 고생 많고 이게 좀 웬일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더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석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전 네. 상상도 안 했었는데 의원님도 보시고 깜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니 이게 그 정말 돌았나? 아이고. 아유, 예, 센 발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센 표현이 예. 그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 말이. 네. 아니 아. 뭐 갑자기 그 예. 속보를 보고 이게 잘못 봤나? 아. 네, 속보는 우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유가 없고 이게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아 속보 보고 의원님도 깜짝 놀라셨군요. 네. 우리 국민들과 같은 마음이셨군요. 그러니까 이 직연 판사가 나중에 네. 뭐 한 그 판단 내용도 나중에 다 우리가 읽어볼 수는 있었지만은 네. 판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도 우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가진 네. 그 열흘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면서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넘겨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검찰에서 그 열흘의 기간을 공수처랑 함께 이제 계산을 통틀어서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거기에 그렇죠. 윤석열 쪽이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고 네. 또 영장실질심사도 받았는데 그렇죠. 그 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은 빼주고 네. 체포적부심. 네네 체포적부심은 네. 또 안 빼주는 겁니다. 빼주게 돼 있는데 법에 빼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법이 그러니까 빼주는 건 원래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다 예.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걸 날을 기준으로 날을. 해서 빼줬는데 예. 이번에는 시간 계산해서 네 그것도 줄여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체포적부심은 빼주지도 않고 네. 그런 이상했습니다. 식으로 예.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판결 내용 안에 모순이 가득했던 거죠.